네, 13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감염성, 폐쇄성 그 질환 다음에 있는 알부민으로 인한 교질 삼투압 부분하고 이뇨제 부분을 지난 시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질 삼투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사구체 신염이나 신증후군이나 네프로트 신드롬이 있을 때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이 수분을 조절하는 압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수압이라는 거하고 교질 삼투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수압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포 내이죠.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죄송합니다. 세포 외에 있는 수분을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 수분을, 그죠? 네, 수분을 세포 외. 세포 외라는 것은 이제 가장 말하면 혈관이죠, 혈액. 혈액에 있는 수분을 세포 안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정수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질 삼투압은 뭐냐? 이거는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세포 외, 혈액, 그죠? 세포 외죠. 세포 외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교질 삼투압은. 그러면 얘랑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정수압은 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혈관이에요. 그러면 여기 세포 외에 있는 요 수분을 세포 내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정수압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잡아당기는 혈관 안으로,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교질 삼투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교질 삼투압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알부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의 정상인 수치가 얼마였어요? 피검사 혈액 중에 한 3.5에서 5.3 정도, 그죠? 그람 퍼 데시리터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알부민이 이 정도 유지를 해야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을 혈액으로 빼내서 신장으로 걸러주는, 수분을 제거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색이 정수압이고 요 빨간색이 교질 삼투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교질 삼투압은 정맥이든 동맥이든 아까 교질 삼투압은 알부민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알부민은 동맥이든 정맥이든 똑같은 숫자가 있는 거죠. 3.5에서 5.3 정도. 그렇기 때문에 동맥이든 정맥이든 이 교질 삼투압은 동일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쪽이 이게 이제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동맥이고 이쪽이 정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교질 삼투압은 똑같이 양쪽 다 요 빨간색은 똑같잖아요. 그죠? 교질 삼투압은 세포 내에 있는 그 수분을 요 혈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이나 당기는 힘이 똑같은데 정수압은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수압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동맥이고 여기가 정맥이면 정수압 파란색은 여기가 동맥이니까 동맥이 압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에서 정수압은 훨씬 더 큽니다. 정맥이 더 낮고. 근데 정수압은 세포 외 혈액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세포 내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동맥이 훨씬 정수압이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수분이 더 많겠죠. 그래서 동맥에서에는 한 32 정도 mmHg 정도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수분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정맥에서는 수분이 좀 더 적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이런 정수압하고 교질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을 혈관으로 잡아당기고 또 세포 내로 잡아당기면서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해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신장이 나빠지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교질삼투압이 알부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이제 저 알부민 혈증이 되죠. 왜냐하면 알부민이 신장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이 혈관 안에 있는 알부민이 적어지게 되면 교질삼투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요 세포 내에서 잡아당기는 이 교질삼투압에 수분이 혈관 안으로 잡아당겨서 밖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세포 외 혈관으로 잡아당기는 수분의 양이 이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포 내에 수분이 쌓이게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얼굴부터 시작해서 발등, 또 결국은 심장이나 폐, 여기까지 다 물 부종을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신장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부종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종에 쓰는 약들이 대부분 무슨 약을 쓰냐면 다이유레틱 이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뇨제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뇨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쓸 수 있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삼투성 이뇨제는 마니톨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약이죠. 얘는 우리가 신경계에서 뭐 할 때 배웠어요? 내부종, 그죠? 내 수막에 압이 올라가면 내척수압, 그죠? 압력이 올라가면 ICP가 상승하면, 그죠? ICP가 상승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마니톨이었잖아요. 이 마니톨은 세뇨관에서 물의 분비를 촉진을 합니다. 이제 물을 밖으로, 그죠? 세뇨관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변으로 많이 나오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물은 나트륨하고 친구예요. 근데 물을 얘는 빼내면서 나트륨은 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작용으로 고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삼투성 이뇨제는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은 마니톨이잖아요. 여기가 사구체예요. 그래서 사구체에서 여과하는 요 과정에서 대부분 삼투성 이뇨제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여과되는 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마니톨은 이제 뇌부종이나 ICP 상승할 때 저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 이뇨제가 있어요. 근위세뇨관 이뇨제, 다른 말로 탈탄산 효소 억제제, 아니면 아세타졸라마이드 계통의 약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약은 근위세뇨관에서, 이게 우리가 아까 삼투성 이뇨제는 사구체 쪽이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근위세뇨관, 사구체 바로 지나서 근위세뇨관에서 많이 작용되는 약물인데, 탈탄산효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트륨을 재흡수를 하고 수소 이온을 배출시키는 효소예요. 근데 이 탈탄산 효소를 뭐하여 억제하는 이뇨제가
요 근이세뇨간 이뇨제, 다른 말로 아세타졸라마이드 이뇨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탈탄산 효소를 억제를 하면은 나트륨 재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수소 이온 배출이 또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트륨이 안 되니까 재흡수를 억제를 해서 물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나트륨하고 수분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둘이 손잡고 가요. 아까 요 마니톨이랑은 다르게. 마니톨은 수분만 빼내는 건데 얘는 나트륨하고 수분을 같이 빼요. 그래서 나트륨 재흡수를 막아서 나트륨하고 수분을 빼고 그 대신 수소이온 배출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막 증가를 해요. 그러면 수소이온은 뭐를 일으켜요? 그죠? 산증을 일으키죠. 수소이온이 막 증가하니까 배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사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 부작용이 대사성 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수소이온 배출을 막는 거니까 대부분 대사성 알칼리증을 치료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안압을 떨어뜨릴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세타졸라마이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루프 이뇨제, 루프는 아시죠? 이렇게 헬레고리에서 일어나는 루프 이뇨제인데 하행각에서는 뭐예요? 나트륨이 빠져나오고 여기는 수분이 빠져나온다고 재흡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루프 이뇨제는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를 해서 물을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을 제거를 하니까 그죠? 나트륨하고 물의 재흡수를 억제를 하니까 얘가 많이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나트륨이 빠지면서 칼륨도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 얘가 이제 중요하죠. 저나트륨 혈증이랑 저칼륨 혈증. 그래서 이 루프 이뇨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라식스입니다. 그래서 라식스 먹게 될 때는 수분하고 나트륨을 같이 빼면서 칼륨도 같이 빼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을 잘 검사를 해서 나트륨 칼륨 수치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나트륨 칼륨을 같이 섭취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로시아마이드, 시아자이드 계통의 이뇨제입니다. 예, 원위세뇨간 이뇨제라고 하는데 시아자이드 계통의 이뇨제는 원위세뇨간에 작용을 해서 요것도 물하고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포타시움의 배출도 얘는 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나트륨의 재흡수를 억제하니까 물하고 나트륨을 배출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칼륨도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아요? 그렇죠. 이뇨제랑 아까 방금 루프 이뇨제, 라식스랑 같은 원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저칼륨 혈증, 저나트륨 혈증, 저칼륨 혈증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빠지면서 칼슘도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고칼슘 요증이 생깁니다. 얘는 이게 소변에 칼슘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변에 칼슘이 많으면서 신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 나트륨, 칼륨 전해질 검사를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타시움 스페어링 이뇨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닥톤이라는 약인데 아까 루프 이뇨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라식스라면 이 포타시움 스페어링 이뇨제는 알닥톤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아까 루프 이뇨제가 물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방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물하고 나트륨을 많이 빼는데 거기에 같이 덩달아 칼륨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타시움 스페어링 이뇨제는 말 그대로 포타시움이 뭐예요? 칼륨이에요. 칼륨. 그죠? 그래서 칼륨을 보존해주는 이뇨제다. 그 말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칼륨의 배출을 뭐 해놓은 거예요? 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수분하고 물의 재흡수를 억제를 하는데 그래서 나트륨하고 물의 배출을 증가를 시키는데 나트륨하고 물을 배출을 하면서 칼륨도 아까 배출을 증가를 시켰잖아요. 루프는. 근데
이 이뇨제는 포타슘 스페어링 이뇨제는 칼륨 배출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칼륨 배출을 억제하니까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칼륨 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뭐가 돼요? 그죠?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 그래서 T파가 뾰족한 T파가 생기고 QRS파가 연장이 되고 섬액이 오면서 결국은 심장이 멈춰서 사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배운 것처럼 3투 그 이뇨제는 아까 사구체 요과되면서 생기고 그 다음에 아세타졸라마이드 계통 그죠? 탈탄산 효소 억제제 얘는 이제 근위세뇨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헬레고리에서 라식스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칼륨도 빼고 나트륨도 빼고 물도 빼고 그래서 저칼륨 저나트륨 혈증이 생긴다고 그랬고 이제 원위세뇨간에서 디지털 계통의 시아자이즈 계통도 물하고 나트륨, 칼륨을 다 배출시켜서 저나트륨, 저칼륨 혈증 거기다 이제 칼슘도 많이 빼면서 고칼슘 요증이 생기게 하는 것이 요 디지털 계통의 약입니다. 시아자이드 계통의 약.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포타슘 스피어링 약은 요 이제 근위세뇨간이면서 집합관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얘가 이제 알닥톤이 대표적인 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5가지의 약물들이 우리 이뇨제로 사용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거기에 이제 부작용이 아까 요 아세타졸라마이드 계통은 산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프 이뇨제나 그다음에 시아자이즈 계통은 저칼륨, 저나트륨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타슘 스페어링은 이제 칼륨을 배출 안 하니까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질 삼투압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이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